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에서 자이티가와 엑스탄디의 치료 효과와 도스탁셀 항암 치료 전에 이러한 약제를 사용했을 때 급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세 치료, 즉 호르몬 치료로 혈중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거세 수준으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병이 진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그리고 castration resistant prostate cancer라고 합니다. 아베라테론과 엔자루타마이드는 이러한 CRPC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약제의 이 도스탁셀 항암 치료 전과 그 후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제가 개발되었을 때는 우리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CRPC에서 생존율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약제는 도스탁셀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제가 개발되었을 때 대개 도스탁셀 항암 치료 이후에 사용이 되었고, 이러한 환자들에서 연구가 되었는 것이 쿠거 301, 왼쪽 칼럼에 있는 쿠거 301 연구가 되겠고, 엔자루타마이드는 오른쪽에 있는 어펌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왼쪽 칼럼 쿠거 301 연구입니다. 포스트 도스탁셀의 아베라테론과 프레드니솔론을 위약과 프레드니솔론과 비교하였습니다. 환자분이 가장 이해하시기 쉬운 PSA 반응률은, 즉 PSA가 50% 이상 감소하는 비율은 29.5%였습니다. 환자는 약 7.4개월 치료하셨고, 이런 치료를 통해서 PSA가 나빠지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8.5개월, 영상학적으로 나빠지기까지 기간은 5.6개월, 그리고 생존 기간은 15.8개월이었습니다. 여기에 HR, 즉 해저드 레이쇼라고 나오는데, 이 의미는 어느 한 시점에서 위험도가 얼마나 감소되느냐, 1보다 높은 경우는 그 위험도가 증가되는 것이고, 1보다 낮은 경우는 그 위험도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즉 아베라테론 프레드니솔론의 생존율에 있어서의 해저드 레이쇼 0.74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이 약제로 인해서 이 약제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사망의 위험도를 26%, 즉 0.26 감소한다는 그런 의미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엔자루타마이드를 사용한 어펌 연구를 보면 PSA 리스폰스는 54% 경이적이죠. 그리고 리지스트 리스폰스 29%, 8.3개월 약을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생존 기간은 18.4개월이었으며 어느 한 시점에 사망의 위험도를 37% 감소해주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 당시의 치료 순서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 진단되면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찰을 하였고, 다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아주 병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도스탁셀 항암 치료를 하였으며, 도스탁셀 항암 치료 이후에 도스탁셀이 실패했을 때 쿠거 301의 결과 아비라테론, 어펌 스타디의 결과 엔자루타마이드, 또한 그 당시에 나왔던 트로픽 스타디 연구 결과 카바지탁셀이라는 항암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증상이 없거나 미미한 증상인 환자한테서는 관찰을 하였느냐? 그 이유는 도스탁셀 항암 치료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 기인합니다. 도스탁셀은 아주 우수한 약제가 맞습니다. 일부 환자들한테는 정말 거의 근치에 가까운 그런 반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스탁셀은 마이토잔트론에 비해 생존율 증가를 가져왔지만 그 생존율 증가치가 미미한 편이죠. 약 2.4개월 정도의 증가에 지나지 않고, 반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들, 즉 백혈구 감소성 발열이라든지 말초신경계의 부작용이라든지, 또한 이 손톱의 어떤 변형이라든지, 그리고 구강전망염이라든지, 그리고 치료 후 일주일 내에 나타나는 심한 근육통 등으로 인해서 삶의 양을 증가시키더라도 삶의 질을 호전을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많았죠. 특히나 증상이 없고 무증상인 환자한테서는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도리어 삶의 질이 악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쿠거 301과 어펌 연구가 나왔을 그 당시에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 진단되더라도 정상이 없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고 관찰을 하였습니다. 아비라테론이나 엔자루타마이드는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매우 경미합니다. 그래서 위약과 비교했을 때 이게 진짜 위약인지 진짜 치료약인지 구별도 잘 되지 않을 정도였죠. 그렇다면 정상이 없는 환자한테서 이런 부작용이 없는 약제를 사용한다면 만약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환자에게는 특별한 치료가 없는 시점에 있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회사의 측면에 있어서도 포스트 도스닥셀을 사용하였을 때 7에서 8개월에 비해 도스닥셀 전에 사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다면 회사 이득도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목적으로 임상 연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쿠거 302 연구는 이전 항암 화학요법 치료 병력이 없는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분 1088명을 대상으로 아비라테론과 프레드니손 병합 치료를 위약과 프레드니손 병합 치료와 1대1로 무작위 배정한 3상 연구입니다. 위약과 프레드니솔론 병합에 비해서 아비라테론 프레드니솔론은 영상의학적 무진행 생존 기간의 위험도를 48% 감소시켜서 치료하고 나서 이 환자가 영상학적으로 즉 CT나 뼈 스캔에서 나빠지기까지의 기간이 16.5개월 그리고 생존 기간은 34.7개월로 어떤 한 시점에 어떤 죽음의 위험성을 20% 가까이 감소시켰죠. 그리고 PSA가 나빠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11.1개월로 그 위험도를 50% 감소시켰고 또한 치료받은 환자의 68%에서 PSA 리스폰스 또한 36%에서의 리지스트 리스폰스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일단 아비라테론을 사용했을 때 이 환자분이 어떤 악화가 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은 그래서 항암 치료까지의 기간을 25.2개월로 연장을 시킨 그런 아주 효과적인 약제였습니다. 그러면 엔자루타마이드는 어떠냐? 무진행 생존 기간은 20.2개월, 위험성의 감소는 거의 70%, 생존 기간은 35.3개월, 그리고 PSA 진행까지 기간은 11.2개월, 그리고 PSA 리스폰스는 78% 경이적이죠. 그리고 리지스트 영상학적 리스폰스는 59%. 그래서 어떤 평균 치료 기간의 중간값은 16.6개월이었고 항암 치료까지의 기간은 28개월이었습니다. 도스닥셀 사용하기 전에 증상이 미미한 그 당시에 치료를 요하지 않았던 환자에서마저 아비라테론과 엔자루타마이드는 PSA 반응, PSA가 나빠지기까지의 기간, 항암 치료의 연기 이런 면에서 효과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생존 기간에 있어서도 조기에 사용함으로써 늦게 사용하는 게 비해서 생존율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쿠거 302와 프리벨 연구가 나오는 시점에 치료는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다. 그러면 무증상의 경우에라도 아비라테론이나 엔자루타마이드를 사용하고 치료에 실패하게 되면 좀 더 기다렸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또한 치료 실패 시 증상이 동반되어 있으면 우리가 도스닥셀 항암 치료를 하고 도스닥셀 또한 이후에 다시 아비라테론을 사용한 환자는 엔자루타마이드나 카바치탁셀, 엔자루타마이드를 사용한 환자는 아비라테론이나 카바치탁셀을 사용하는 것이 치료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최근의 치료는 이러한 아비라테론, 도스닥셀, 엔자루타마이드
또는 국내에 많이 사용되는 라디움223 등과 같은 치료를 동일한 선상의 옵션으로 보고 도시락셀을 썼느냐 쓰지 않았냐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닌, 그래서 환자의 어떤 상태나 동반 질환이나 환자의 선호도나 가치나 의료진의 의견 등을 근거로 해서 도시락셀을 먼저 사용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아비라탈이나 엔자루타마이드를 먼저 사용해 볼 수도 있으며, 또 그 전에 치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치료를 결정하는 매우 플렉시블한 치료의 어떤 계획을 잡고 시행하는 것이 최근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진료실에서 만날 수 있는 환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두 환자가 있습니다. 좌측 환자 A는 아무로 인한 증상이 없고 또한 통증도 3점 이하이며 그로 인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또 아무로 인해서 활동력의 악화도 없는 이런 환자. 즉 우리가 일반적인 전이성 암에서의 완화 치료, 즉 팔리어티브 케어를 할 때 완화를 해드릴 만한 것이 없는 환자입니다. 오른쪽 환자 B는 암으로 인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해 간헐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암으로 인해 침상에 머무는 시간이 꽤 긴 환자, 하지만 도시락셀 치료까지는 필요해 보이지 않는 환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치료를 필요로 합니까? 당연히 우청열 환자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하지만 심평원의 급여 기준은 수행 능력 평가가 0 또는 1인 경우, 즉 거의 증상이 없어서 활동량이 정상이며 통증이 없거나 경미해 마약성 진통제, 아주 미약한 마약성 진통제마저 사용하지 않는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급여를 해줍니다. 치료가 덜 필요한 컨디션이 좋은 환자한테서 이러한 약제가 PSA 반응을 가져오고 병의 진행을 연장하고 항암치료 연장 효과가 있는데 치료가 좀 더 필요한 환자에서 이러한 효과가 없을까요? 심평원은 행간의 의미를 잃지 못하고 임상연구 참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급여에서 배제시키는 매우 기이한 급여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급여 기준이 이상하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전혀 정정할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행간의 의미를 모르고 임상연구 기준을 글자 그대로 적용해서 정말 치료가 필요하지만 일부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를 임상연구 기준에 부합되지 않다고 모두 배제하는, 즉 필요가 필요하지 않을 환자의 기준으로 설정된 임상연구 참여 기준을 급여 기준으로 적용해서 도리어 정말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의 통증을 가진 환자를 배제해버리는 상황,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동반질환, 활동능, 여러 임상적인 요인, 항암치료의 부작용에 따른 거부감, 거절 등으로 도시락셀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상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상 연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진정 이런 치료가 필요한 환자한테서 치료 기회를 배제하는 것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